네, 오랜만에 이 스튜디오에도 그리고 경기장에도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상당히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우리가 또 이 패배를 맛보다가 오랜만에 이 대승을 거두는 모습이었는데요. 과연 승리의 요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선수들 몇 명까지도 그 하이라이트 함께 정리해 보시죠. 오늘 해설에는요, 토마토 투자클럽 부자개미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오늘 어떠셨어요? 네, 오늘은 뭐 종목별로 좀 활발하게 움직였고 지수도 뭐 단기적인 바닥을 확인해주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종목별로 뭐 상당히 뭐 이렇게 의미 있는 매매들이 좀 이루어졌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허 위원님은 좀 어떠셨나요? 예, 뭐 거래소는 아까 다 잘 해주셔가지고 거래소는 별로 안 좋았고 코스닥은 네, 되게 뭐 좋았는데 코스닥이 또 많이 빠졌으니까요. 네, 상승폭도 컸던 것 같고 그 시총 사이즈로 보면 뭐 이제 IT랑 바이오가 좀 많잖아요. 네. 다른 쪽은 또 많이 꺾여가지고 비중이 많이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바이오 제약이 좀 많이 주도했던 것 같고요. 뭐 그 OCI 머티리얼즈랑 원익 IPS 같은 종목도 오늘 되게 많이 잘한 것 같습니다. 바이오 제약 나온 김에 부자개미 전문가님은 요즘 이렇게 좋으시죠? 아무래도 뭐, 예, 제약바이오 쪽을 네. 좀 매매를 주력적으로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요즘 뭐 수익률이 좀 좋은 편입니다. 저희 이 시간에도 한미약품 여러 번 또 MVP 선정을 해주시고 또 이 라인업에도 클린업 트리오에도 여러 차례 좀 언급을 해주셔가지고 아마 도움받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은 어땠을까요? 과연 라인업에 있을까요? 함께 보시죠. 네, 오늘의 1번 타자부터 보겠습니다. 제우스가 이 타선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2번이 한국전자인증이고요. 3번 마니커, 4번 두산중공업, 5번은 코롱생명과학, 6번 셀트리온, 7번 롯데제과, 8번 GKL, 9번 아가방컴퍼니가 차지했습니다. 오늘 쭉 보니까 알차네요. 지금 3번 마니커가 홈런을 쳤고요. 이런 가운데 8번 타자 GKL만 혼자 좀 부진했습니다. 나머지 선수들 대체로 출루하거나 뭐 성적을 거두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좀 라인업은 어떠세요? 네, 역시 그 뭐 어저께 그저께 이제 코스닥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 이제 자율적인 반등도 이제 코스닥이 강하게 나왔다 이런 거를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역시 이제 1, 2번 타자가 지금 안타를 딱 치고 나가서 3번 타자가 홈런을 빵 때려줬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식의 흐름이 오늘 시장의 주요적인 상황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4번의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오늘 또 이슈가 하나 나왔죠. 수주 관련해서. 그다음에 이제 5번과 6번은 이제 제약바이오가 오늘 상당히 좀 활발하게 활동을 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클린업 트리오에 안착을 해 있다. 그러면 전체적인 시장 흐름으로 봤을 때는 역시 오늘 그 배당 관련해 가지고 삼성전자 우선주, 현대차, LG화학 우선주 이런 것들도 상당히 강하게 움직여졌거든요. 네. 대형주 쪽에서는 그러한 흐름이 좀 나왔다고 보여지고 역시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제바일 쪽 하고요. 그다음에 사물인터넷 쪽도 오늘 좀 강하게 움직여졌죠. 이제 요런 부분들이 오늘 전체적인 선수 출전들 하는 거에 거의 뭐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네. 허 의원님은 오늘 라인업 특징이 어떤 것 같으세요? 예, 일단 뭐 바이오 제약이 제일 많네요. 그리고 뭐 중국 뭐 광군제 뭐 그거 솔로데이 뭐 이런 건 거죠? 맞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치면. 네네. 예. 뭐 그거 아침부터 알리바바 얘기 나오면서 뭐 세트인데요. 아가방도 그런 건가요? 솔로데이인데 아가방은 아니죠? 예, 유아용품 그리고 또 국내에서도 정책관이 그럼 기대가 롯데제과가 있더라고요. 그런 쪽. 롯데제과는 빼빼로데이입니다. 그럼 광군제 종목은 없네요? 광군제 종목이 지금 뭐 아가방 컴퍼니는 마니커가 광군제 종목. 집에서 혼자 삼계탕 끓여 먹어야 되니까. 뭐 수출 관련해서 얘기도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예, 뭐 1번 제우스 실적이 잘 나와서요. 네네. 뭐 1번 타자로서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번은 저는 사실은 두산중공업이 4번까지 해야 되나 약간 좀 의문이 있어요. 지금 같은 국면에서는 좀 부채 많은 기업들은 약간 좀 뭐 조심하자 이런 생각 갖고 있고요. 워낙에도 저는 좀 빚 많은 기업들은 별로 안 좋아해서 저도 옛날에 빚을 좀 많이 져봤기 때문에 사람이고 기업이고 나라고 빚이 많으면 힘들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저는 아주
체험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요. 잘 쓰면 기회인데 또 발목을 잡는 경우가 있어서. 네, 그렇죠. 레버리지는 좋을 때 잘 써야 되겠죠. 네. 어쨌든 뭐 두산 그룹주들은 약간 컨셉이 그런데 4번이어서 조금 약간 놀라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네. 5번, 6번 저는 오히려 6번이 한번 4번으로 한번 와봤으면 어땠을까 싶었었어요. 셀트리온이요? 예, 셀트리온이 네. 그게 NH에서 어젠가 그 이승호 연구원이 11만 원 불렀기 때문에 그분이 좀 뭐 마케팅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로는 눈치로는. 그리고 GKL은 좀 뭐 어닝 쇼크 나왔는데 네. 이게 유사합니다. 어제는 저 누구죠? 현대리바트 죽이더니 오늘은 GKL로 아직 보내버리네요. CK는 영종도 네. 리조트도 안 한대요. 예, 어쨌든 뭐 그 네. 하나 악식 터지면 요새는 뭐 상한가 30% 되고 나서는 되게 세게 밀리는 종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여러 가지 이슈를 안고 선수들이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이 가운데서 어떤 선수 좀 눈에 띄세요? 네, 오늘 두산중공업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허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허의원하고 저하고 볼 때 이 시장을 보는 관점이 상당히 좀 뭐 그 틀린 점도 많은데 그 부채 과다 기업에 대한 회피성 이거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전번에 우리가 두산 인프라코가 한번 푹 올라왔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제가 매매를 안 하는 종목 쪽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서 뭐 STX, 동양 뭐 이렇게 쭉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이 종목은 매매를 잘 안 하는 종목입니다. 지금 그 실질적으로 이제 오늘 그 이제 4번 타자에 제가 그 포지셔닝을 시킨 이유는 뭐냐면 이제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자체 사업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회사 연결 실적이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한데 이게 이제 두산중공업이나 두산인프라가 전부 다 250%가 부채 비율이 250%가 넘잖아요. 근데 두산인프라코가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자회사인데 여기가 이제 상당 부분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걸 좀 인정할 거는 인정하고 가자 이런 얘기거든요. 밖에 통해 가지고 한 7천억 정도 마련해 놨죠. 그다음에 요번에 사업부 쪽에서 공작기계 사업부 일부 띄어내 가지고 그쪽에서 또 한 7천억 정도 마련한단 말이에요. 그럼 한 1조 5천억 정도. 지금 두산인프라코가 부채가 한 8조 5천억 되거든요. 그러면 한 1조 5천억 정도는 여기서 까고 들어가요. 이제 이렇게 자생적인 노력을 하는 부분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두산중공업의 자체적인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얘네들은 똑같이 조선업하고 똑같이 수주산업이에요, 수주산업. 과연 수주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2008년 이후에 수주액이 올해 2015년이 가장 좋다. 지금 이런 얘기거든요. 실질적으로 3분기 누계까지 해서 4조 7천억을 했어요, 수주를. 4조 7천억. 발전소 뭐 이런 건가요? 발전소? 네네. 발전소라든지 발전소? 뭐 화력발전소, 뭐 보일러, 담수 이런 것들인데 오늘 지금 나온 게 삼척 석탄 화력발전소잖아요. 이게 한 1조 5천억 이상은 넘어간다고 봐요. 그게 넘어간다고 보고 그다음에 베트남 화력발전소 SK의 고성 보일러 이런 것들이 한 7천억씩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요것만 해도 한 1조 5천억. 그러면은 삼척 것까지 하면은 한 3조 원. 이렇게 치면 8조 원 이상은 넘어간다. 이게 2008년 이후에 최대의 지금 수주가 나온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두산중공업 자체 사업적으로만 본다고 하면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는 시점에 도달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판단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회사에 대한 리스크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주도적으로 치고 가기는 힘들어요.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완만하게라도 어느 정도 단기적인 시세를 낼 수 있는 흐름은 이번에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뭐 10조도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던데 허 의원님은 좀 어떠세요? 오늘 4번 타자로도 약간 탐탁치 않다 언급을 좀 해주셨는데 부채 말고도 또 이 업황이나 성적에 대해서도 다소 좀 보수적으로 보고 계신가요? 네, 뭐 유가가 너무 낮고요. 네. 유가도 너무 낮고 뭐 하여튼 뭐 전반적인 상황을 다 말씀해 주셨는데 건설도 아직 얘네 거죠. 네네. 예, 그 두산건설도 또 있잖아요. 근데 건설 경기가 뭐 예, 누구한테 물어봐도 다들 막 뭐 유기론 얘기하지 좋다고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올렸다는 쪽이 많고 해서 몰라요. 또 선거 들어가면 또 한번 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예, 뭐 그렇습니다. 주가가 좀 말해주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두산중공업 수주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저희가 항상 하던 발전 플랜트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진도 잘 나오고. 그래서 두산중공업은 그런 리스크는 없는 것 같은데요. 다만 이게 수익성이 아주 좋을 것인가 하고요. 그리고 이제
자회사 재무 리스크도 점검해 주셨는데 그 전문가님께서 저도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좀 저는 개인적으로 네, 네. 뭐 아무런 뭐 근거 이런 걸 떠나서 그냥 뒤에 공포라고 하잖아요. 아시죠? 뒤에 공포. 진짜요? 네. 아, 네. 그래서 그냥 좀 그렇더라고요. 아, 예. 네, 두산중공업 저희가 그리고 좀 배당금도 850원 정도 주니까 배당 매력 그 큰것 부분도 같습니다. 배당 매력은 네. 좀 있습니다. 네, 시가로 되게 한 세게 4% 정도 되니까 어쨌든. 네. 이번에는 어떤 선수 볼까요, 허 의원님? 제우스 간단히 보겠습니다. 제우스는 아까 이제 1번 설명드릴 때 실적이 아주 좋게 나왔다고 했는데요. 뭐 좋은 것 같습니다. 원익도 그랬었고요. 원익 IPS랑 원익 머티리얼즈, OCI 머티리얼즈, 뭐 제우스 이쪽이 좀 세요.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실적인데 주가가 지금 저렇게 차트에서 보여준 것처럼 먼저 누워 있었기 때문에 누워 있거나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하고 나서는 좀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실적이 네. 어느 정도 나왔나요? 영업이익이 되게 뭐 거의 50% 이상. 예, 매출액이 한 34% 정도 증가가 했고요. 영업이익은 50% 증가했는데 한 200억이 넘었으니까 네네. 실적은 아주 잘 나온 겁니다. 네. 그런데 그런데 주가가 바닥권이잖아요. 바닥권이죠. 네. 이제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건데 네. 이게 이제 패션 모멘텀입니다. 뭐냐면 삼성전자의 평택 공장이 저기 착공을 할 때 그때 원피라든지 테스라든지 뭐 이게 쫙 치고 나갔잖아요. 이제 그때 한번 시세를 냈기 때문에 지금은 조정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원익 IPS 같은 경우도 보십시오. 완전히 주가가 바닥까지 완전히 떨어질 대로 떨어졌다가 그게 이제 기관들의 매매 행태인데 한번 해먹고 나면 그대로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랬다가 저점이라고 생각하면 한번 또 장대 항목을 한번 빡 끌어올렸다가 다시 또 눕히고 그래서 전체적인 어떠한 이슈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장의 중심에 오지 않으면 네. 탄력적인 시세 가져가기 힘듭니다. 확실히 물 들어올 때 놓아줘야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런 썰물이네요. 얘기입니다. 패션 모멘텀이라는 게 그걸 말씀드리는 네, 거예요. 허 의원님의 네. 선수 제우스 저희가 좀 네. 짚어봤고요. 마지막으로 한 선수 어떤 선수? 네, 코오롱생명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코오롱생명학이 오늘 이제 제가 뽑은 이유는 전체적인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한 거예요. 네. 한미약품을 오늘 다시 한번 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한미약품이 지금 시간외로 이제 1조 원짜리가 한번 좀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그날 시간의 종가가 얼마였냐면 88만 원이었어요. 88만 원이었는데 상한가는 아니었나요? 상한가는 아니고. 네, 상한가는 아니었고 못 들어가고. 88만 원까지 갔는데 그 다음날 장이 열려가지고 87만 8천 원. 딱 그 시간의 가격까지 정도 예. 딱 올렸다가 예. 바로 운봉으로 기관들이 차익 실현을 했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쌍음을 만드는 그런 형태를 보여줬는데 그 한미약품의 자리를 보면 종가에 그걸 다시 또 끄집어 올렸죠. 4%인가 이렇게 올라서 마감됐단 말이에요. 네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분명히 어저께 그저께 기관들이 주도적으로 차익 실현을 할 때도 연기금은 어제 그제 계속 샀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본질적인 가치로 한미약품은 충분히 더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매매를 어떻게 하냐면은 수급에 따라서 어제 그제 매물이 나오고 있지만 저는 한미약품 100만 원까지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제가 계산한 현재 가치라든지 영업 가치, 미래 가치를 판단할 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한미약품이 여기서 무너지지 않으면 네. 제약바이오는 따라간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고 매매를 하는 게 좋다. 네. 이런 얘기인데 코오롱생명과학은 상당히 사실은 미스테리한 종목이에요. 지금 LG생명과학이라든지 이런 거에 비하면 그 목표가가 증권사가 13만 원 이상짜리가 없습니다. 주가가 지금 20만 원 넘어갔죠. 네. 전 고점이 30만 원짜리 아닙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지 제가 오늘 좀 연구를 해갖고 나왔는데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결론만 얘기해 주세요. 네. 그러면 어떤 모멘텀이 있다는 건지 아니면 더 갈 수 있다는 건지. 네네. 증권사에서 나온 목표가보다는 분명히 훨씬 더 갈 수 있는 그러한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다. CCG라는
관절염 치료제가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선수들 이제는 MVP를 선정해 봐야 할 타이밍이에요. 어떤 선수에게 주실래요? 네, 오늘은 두산중공업에게 MVP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MVP입니다. 7%대 강한 상승 탄력을 보여줬던 두산중공업이 차지했습니다. 내일 경기 준비해봐야죠. 네네. 반등 추세 좀 이어질까요? 내일 옵션 만길입니다. 네. 옵션 만길인데 뭐 선제적으로 어저께 그저께 많이 팔았기 때문에 내일은 뭐 베이시스상으로 보더라도 약간의 매수 우위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반등의 연결고리를 잡아낼 수 있겠다.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지금 전체적으로 뭐 시장은 역시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 여기에 따르는 이제 달러 인덱스의 강세, 이거와 연결 지어가지고 신흥국 쪽에서의 자금 이탈, 이게 가장 큰 중심에 지금 놓고 보는 거란 말이에요, 시장은. 이렇게 놓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미국이 12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할 거다라는 쪽으로 지금 뭐 미국의 선물 지수도 70% 이상이 나와 있지만, 네. 안에를 뜯어보면 그렇게 미국 경제가 12월 달에 금리를 인상할 정도로 경제가 튼튼하다 이렇게 보지 않거든요, 저는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달러가 어쨌든 달러 인덱스의 추이를 잘 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3월 달에 앨런이 인상을 시사했을 때 지점인 100pt까지 와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저는 100pt를 치고 넘어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뭐 지표에 따라서 상당히 이제 95와 100 밑에서 이렇게 등락을 할 것이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지수의 방향성이라든지 업종별 등락이라든지 그 순환매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찝어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무튼 전체적으로는 저 같은 경우에는 전차와 전기. IT, 자동차, 화학, 네. 이 부분 하고요. 거기에 특히 이제 배당 매력이 있는 우선주들 관심 있게 매매를 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역시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이쪽에서 매매 안 하면 요새 수익 내기 힘들다. 이렇게 네. 봅니다. 그러면 아마 말씀해주신 섹터에서 골고루 좀 버무려서 클린업 트리오 구성해 주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뽑으셨어요? 내일장 클린업 드려요. 네. 저 3번 타자는 매지온, 4번 타자는 삼성전자 우선주, 5번 타자는 녹십자 홀딩스로 선정을 했습니다. 주특기만 쏙쏙 설명을 해주세요. 네. 그 매지온은 이제 바이오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굉장히 생소한 종목일 겁니다. 생소한 종목일 텐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바닥권에서 50% 뚝 부러졌다가 이제 바닥권에서 완전히 올라오는 그러한 종목인데요. 이제 폰탄 수술 치료제라고 그래가지고, 요게 뭐 그 폰탈 수술이라고 그래서 상당히 이제 생소하잖아요. 요게 뭐 이제 그 기능적 근치 수술인 건데, 우심방과 폐동목의 우회술, 뭐 이런 그 의학적인 용어입니다. 근데 아무튼 요게 FDA 3상에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라이센스 아웃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4번 타자 삼성전자 우선주입니다. 일단 우리가 지금 뭐 1980까지 한번 저점을 찍었다가 이제 다시 올라오는 국면으로 간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요번에 올라올 때 저는 삼성전자가 다시 올라온다고 봐요.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가. 그런 측면에서 삼성전자 우선주는 상당히 다시 반등을 해낼 수 있는 그러한 구간에 진입이 돼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5번 타자 녹십자 홀딩스. 녹십자 홀딩스는 지금 녹십자의 면역 글로렐린, 요거 FDA 품목 허가가 지금 거의 다 와 있고요. 그 다음에 녹십자 셀의 이문셋 LC. 녹십자 셀도 잘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제약주 중에서는 지금 그 지주사 녹십자 홀딩스 뿐만이 아니라 하여간 그 대형 임상을 실행하고 있는 이런 제약주들, 그 중에서도 이제 홀딩스들 주목해서 잘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장 클린업 트리오에서는 매지온과 삼성전자 우선주, 녹십자 홀딩스 선택이 됐습니다. 내일은 수학능력 시험 관계로 저희 집중 골든타임 3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